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며 종가 기준 2,2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하락하며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내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 중반에 이르고 미국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한 데다 원달러 환율마저 5거래일 만에 1,430원을 재돌파한 상황에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3%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히토류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등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이 두 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는데, 자, 미증시 하락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낸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그 와중에 코스피가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좀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다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뭐 모두가 이 시장 참여자들은 뭐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에 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고스란히 오늘 시장이 좀 그대로 그 낙폭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 느낌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은 환율이면 환율, 또 금리면 금리, 또 경기면은 경기 사이클, 뭐 어느 것 하나 뭐 좋다라는 얘기가 안 들려오죠. 반면에 또 좋은 얘기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시장은 악재로 인식하죠. 이게 무엇이냐?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3.5%, 실업률이 3.5% 수준이면은 미국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고용 지표가 뭐 20년,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또 악재로 받아들이죠. 연준이 이만큼 기초 체력이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연준이 또 고강도 긴축 정책을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또 지표가 좋게 나오는 대로 시장은 또 그걸 또 악재로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좀 위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그 7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수급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수급 현황을 지금 한번 보면은 오늘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900억 순매수죠. 1,900억 순매수. 그리고 또 선물도 3,700계약 자, 순매수.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통상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장세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수의 흐름하고 동행하는 포지션을
동행하는 그렇게 가져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반대편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전까지만 해도 순매도였다가 장 후반에 순매수로 지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일자별로 보면은 제일 우측에 나와 있죠. 우측에 지금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은요. 지금 그 7거래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해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7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해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위안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에서 연기금이 지금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항상 강세장에서 이제 기관 전체적인 모습보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투톱으로 나서는 이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장이 코스닥은 뭐 이렇게 패닉 셀링까지 지금 오늘 뭐 투매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또 수급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2200선이 무너졌지만 직전 저점인 2130포인트 그리고 또 2150포인트 바로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래도 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한 가닥 또 희망을 또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오늘 낙폭 상당히 컸습니다만 박동희 파트너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에 이렇게 희망이 깃들다 보면 언젠가는 또 턴어라운드 하면서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을 찾아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전 업종, 전 섹터가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그래도 배터리 3사, 배터리 3사의 흐름은 나름대로 견조했다. 배터리 3사 하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SK온으로 돼 있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뭐 두 종목은 플러스권을 냈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지금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우리가 소재 또 장비 이런 쪽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비교적 중대형주급에 해당이 되는 이제 배터리 3사 요 종목들이 이제 지수 관련 이제 대형주로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런 약세장에서 좀 그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배터리 포지션이 지금 13% 정도 수준으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1위, 3위가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2위, 5위, 6위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3사의 성장은 전기차 성장과 동반하면서 전체 연간 평균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주들의 매출액, 볼륨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배터리 관련해서는 박동희 파트너님도 저희 유레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자주 짚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고요. 자, 그리고 또 내일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있는데 자, 지금 빅스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환율도 오늘 굉장히 또 한 번 치솟는 모습 보여줬고 또 상승하는 폭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환율에 대한 걱정도 크고 대외적인 정세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에서 자, 백승화 파트너님, 자, 지금 하는 금통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만큼 0.75% 이제 75bp가 인상되는 게 미국의 흐름이잖아요. 여태까지 한은에서 좀 그렇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빅스텝 정도, 50bp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뭐 이제 기준금리 역전된 상황에서 더 벌어질 것이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아마 FOMC에서 또 기준금리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7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70% 이상, 그리고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30% 내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완전 고용 상태다. 그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을 이제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내가 증시에 고통을 줬지만 내가 이 고통을 준 게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지표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만 올려야 되겠다. 뭐 증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좀 기업들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속도에 대한 조절론이 나왔을 텐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로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였죠. 미증시에서 그 고용 상태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튼튼하다.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파월의 여태까지 말했던 그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는 114까지 이제 올랐었다가 최근에 110 아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1,450원까지 이제 육박하던 환율이 1,400원대를 잠깐 이탈해주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진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 환율 역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대내외적으로 악재만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다 힘드신 구간이잖아요. 저 역시도 말씀드리면서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쉽지가 않은 시장 흐름이에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골라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인내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상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환율이 1,500원대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지금 흐름상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 이후에 12월 달에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 이제 연말에 뭐 이제 4.25 아니면 이제 4.5%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예상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는 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환율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 파운드화를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그거를 이제 그 정부 자금 투입하는 걸로는 그 달러 강세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킹 달러예요. 이제 달러가 왕이다. 달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달러가 제일 안전자산이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가지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화폐인 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신흥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었다고는 좀 보기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지수에 좀 가까운 그런 지수 흐름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미증시가 이제 조금 기침하면 우리나라 진짜 몸살 나고 열 펄펄 끊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미증시 대비 우리나라 하락폭도 정말 과대한데 정말로 이런 시장에선 현금 잘 만드시고 최대한 손절 그런 원칙 지켜가면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 장세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큰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 부분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 중에서는 히토리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라는 카드를 꺼내드렸다면 중국은 반면에 히토리오로 좀 맞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일단 히토리오가 사실 제가 이거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히토리오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한때는 이제 2010년도에서 15년도 이 시기에는 중국이 정말로 90% 이상의 그 생산량과 이제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너무 끌려가게 되니까 중국이 히토리 공급 안 해버린다.
너네한테 히토류 안 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미국에서도 생산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 무기화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좀 탈피하고자 뭐 미얀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5년 이후에 이제 전략 무기화되는 부분을 좀 탈피하고자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했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중국이 60%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중국은 자국 내 히토류 생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생산량을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전략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2010년도부터 가져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를 이제 자기들이 중국에다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상 카드로 무역 분쟁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전쟁 이런 이슈에서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신냉전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이제 히토류를 너네한테 공급 안 한다. 아직까지 60%의 이제 히토류 생산이나 점유, 시장 점유를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히토류가 이제 좀 공급이 안 된다면 뭐 리튬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일전에 언급드렸던 리튬 이온 뭐 이런 리튬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할 때도 결국 히토류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히토류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런 갈등이 고조화되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 기대감을 먹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이야기 정말 박동희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풍성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 이어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을 위한 여정 나가 볼 텐데 그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승화 파트너님, 아바코라는 종목 저희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7거래 연속 상승 중이에요. 제가 상승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3거래일째 상승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지난주 화요일 딱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4일 차트 보면은 딱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고 이 거래량 부분에서 아직 절대로 이제 나올 시세가 많이 있다. 이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 14,000원대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조금 놀란 게 시장이 워낙 안 좋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상승 종목이요. 전체 상승 종목이 코스피 60개, 코스닥 88개, 다 합쳐서 150개가 안 돼요. 150개가 안 되는 시장 속에서 오늘 아바코가 상승을 하는 걸 보고 아래 꼴이 달렸거든요. 밀렸습니다. 시장 밀릴 때 밀렸는데 결국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관리되는 기업은 확실히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이제 전고 영역대 14,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바코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을 것 같다. 수익 축하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익 난 것만 가지고 좀 언급드리기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좀 손절가 지키면서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바코 계속해서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탐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믿을 건 실적.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지금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이미 이제 스타트가 되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 또 눈높이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낮춰지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 시장이 어닝 시즌에 접어들게 되면은 미국 시장 주가는 안 빠진다. 오르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상치와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주가 흐름이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예상치 상해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긴축이라든지 강달러 또 금리, 환율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악재 때문에 이런 미국 시장도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어닝 시즌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이 악재가 너무 강해서 혹시 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닝 시즌에 지수 흐름이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강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뭐 늘 그렇듯이 자, 실적 좋은 종목들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 4분기 또는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또 어닝 시즌에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지금까지 제가 이 시간을 유레카 시간을 통해서 수급 좋은 종목들 선정을 해봤지만은 또 이 시장에 밀리게 되고 또 차트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자, 요번에는 한번 실적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고가 우량주 쪽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접근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는 사실 많이 낮아졌죠.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이렇게 지금 그 혼돈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 그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게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한 20%, 30% 가까이가 반도체가 차지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반도체 부분을 빼놓고 나면은 이렇게 뭐 금융 위기네 뭐네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사실상 반도체 부분 빼놓고 나면은 실적이 작년 3분기보다도 오히려 좋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묻혀 있는 거죠. 워낙에 지금 금융 시장의 혼돈세 여기에 지금 다 묻혀 있다 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도 좀처럼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나 업종별로 한번 보죠.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섹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방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또 리오프닝, 이런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방산 쪽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자면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등등. 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K방산으로서 해외 수출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대규모 성사가 되었거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 다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쁠 수가 없고 내년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또 유통 쪽, 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유통 쪽도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지만 백화점이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실적세가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음식료,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라면 가격이라든지 과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가격으로 그대로 정가를 시키고 과자 가격 올리고 있죠. 라면 가격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음식료 쪽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리오프닝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도 뭐 부분적으로 지금 좀 실적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뭐 전체적으로 그 실적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섹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더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실제로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지금 아직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은 낙폭 과대주라든지 또 그 환율 이제 고환율 수혜주 환율은 참 애매합니다. 그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수익 오히려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부분은 이렇게 이제 명암 자체가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국면들까지도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고 악재는 지금 늘려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 낙폭 과대주,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 또 필요 이상으로 하방에 그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저점 매수세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되면은 이렇게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일단 염두에 두고 종목 섹터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봐야 할 중요한 섹터들 그리고 이슈들 함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실적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사실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3월이 제일 무섭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3월이 왜 무섭냐? 결국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이 있어요. 이제 이 사업 보고서라는 게 1년에 이제 결산을 해서 실적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장 회사들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뭐 4년 이상이 적자가 되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뭐 이제 상장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진 종목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시장일 때 특히나 그 실적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항상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 이제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느 영업 부분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뭐 내 해외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이 잘 살펴봐 주시니까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실적주 잘 찾아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을 좀 이제 간과하시고 특히나 테마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저도 테마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을 항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무제표에서 적자 2년, 3년 돼 있는 기업들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하기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손절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손절하기 어려운 종목이 사실 실적이 좀 안 좋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물려서 갖고 있다 보면은 또 3월달 되고 3월달 돼서 뭐 감사보고서 이런 부분에서 의견 거절 나왔을 때 아니면 의견 거절이 안 나오더라도 상장 적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 나오면은 결국 뭐 거래 정지되거나 이런 좀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좀 훌륭한 종목들 위주로 담아두시는 게 그래도 지금 지수가 워낙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사실 들고 있다면 뭐 2200에서 지금 2000까지 간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결국 그래봤자 빠지는 폭 10% 내외거든요. 올라갈 폭으로 생각하면 30% 40% 올라갈 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좀 담아가는 시즌이 맞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믿을 건 실적, 그렇다면 믿을 만한 종목들, 실적주들 어떻게 있을까요? 네, 실적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FM 가이드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뭐 일주일 단위, 2주 단위 이렇게 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 내는데
최근에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그런 이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IT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시황하고는 다르게 당장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 한 3종목 정도만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이제 소재 관련주.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1차적으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면서 포스코 그룹 내에 또 원자재를 조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또 상사 또 따로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처럼 양극재, 음극재를 소재를 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따로 있고 이런 밸류 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그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회사들이 그렇듯이 아주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볼륨 자체가 매출 규모죠. 볼륨 자체가 그냥 뭐 기하급수적이다. 이거는 조금 뭐 오바가 되겠지만 뭐 50에서 100%씩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날수록. 그만큼 설비 투자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이 지금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코 케미칼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뭐 2배 비슷하게 지금 성장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78%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차트 흐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흐름에서도 뭐 요번에 주가가 좀 부분적으로 지금 밀렸지만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지지선으로 해서 바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멀지 않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적 호전주로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역시 참 이 종목도 제가 가끔씩 언급을 이제 드리고 실질적으로 낙폭 과대주 종목들이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선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어떤 불확실성이나 시황의 흐름을 타는 자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CMO 기업이에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에 요번에 이제 오늘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죠. 3공장까지만 진행이 되었을 때, 가동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1위에 올랐었는데 캐파 자체가 말이죠. 4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압도적 1위로 올라서고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이미 30%까지 점유율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4공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5, 6, 7, 8, 9공장까지 설립을 하겠다 그러죠. 자, 이재용 회장이 오늘 오늘 4공장에 지금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신화는 바이오 쪽에서 삼성의 바이오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이 4공장에서 9공장까지 세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당장에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종목 더 보면은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지금 증가할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FM 가이드를 비롯한 각 증권사의 지금 컨센서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금 많이 10배 이상 증가할까,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FA-50인가요? 경공격기.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번 달에 폴란드와 지금 수출을 동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또 이집트 등 아프리카까지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데가 꽤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영업에 이제 실적 증가세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지금 2만 원대부터 해서 6만 원대까지 한 3배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도 가격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여전히 한국항공우주도 이번에 지금 빠질 때 다시 한번 정고점 정도를 그 목표로 해서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물론 장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이 하염없이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에 기본은 실적인데 이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호전주들 미리미리 살펴보시고요.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종목들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포트에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좋은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믿을 건 실적이라는 유레카 키워드 탐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하방 경직이라고 키워드는 나와 있고요. 또 하단에는 수확을 하는 듯한 농기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세가 하방 경직성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뭐 지켜보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지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위험을 좀 어느 정도 분산하고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매매하기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이 종목들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 말씀드릴 때도 리스크를 해지하는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료주도 그렇습니다. 사료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갔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료주가 올라간 이유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4월달 구간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4월달 구간에 올라간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다. 러시아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최대 밀 생산국이라고 해요. 이제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리고 이제 수출하고 뭐 생산하고 공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생산 자체도 타격을 입죠. 생산 자체도 타격을 입고 공급,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되는 부분도 배도 안 뜨고 이제 육지로 옮겨가는 부분도 다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사료주들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밀값도 올랐어요. 사실 이 사료주가 오른 구간에는 사료주뿐만이 아니고 옥수수, 이제 옥수수가 우리가 먹는 옥수수들도 있는데 그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그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옥수수거든요. 이제 소나 뭐 이제 돼지나 이런 걸 키울 때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먹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이제 물류 이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대한 부분이 5월, 6월, 7월, 8월 이 구간에 큰 이슈가 없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사실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고 계속 전쟁 중이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철강주들도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같아요. 이 구간에 가장 많이 오르고 전쟁이 이제 이슈가 없을 때는 좀 흐름이 빠지는 흐름이다가 6월, 7월, 8월 빠지다가 9월달 지금 월봉 차트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 지수에 대한 차트인데요. 6월 구간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로만 돌아가도 지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때 2,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 2,500까지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코스피 차트예요. 우리 코스피 차트를 봐도 6월달, 7월달 구간에서 2,300 구간이었는데 지금 2,500까지 반등이 나오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전저점 2,300포인트 이탈되고 지금 2,100포인트, 2,134포인트 그리고 이제 2,200을 막 사수하기 힘겨운 다시 2,190까지 밀린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료주들을 보면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고요. 올라가고 있으면서 하방 경직,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더 이상 바닥이 더 떨어지지 않는
지하실이 확인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최근에 계속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러시아가 핵을 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을 해서 탈환하고 뭐 영토를 이제 수복하고 뭐 이러면서 전쟁이 계속 고조화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건데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이런 종목들 조금 리스크 있을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 잡고 매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려운 생각이었지만 사료주를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료주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5월 구간이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구간이었고 지금은 사실 4, 5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매수세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10% 내지 20% 또 잘하면 이제 상승세가 크게 나오면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료주들 접근해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와게 됐고요. 다들 어렵고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브리핑을 드리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당장 내일 이제 금리 인상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뭐 호재일 수가 없죠. 그 긴축을 하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3,000포인트에 있었을 때 그리고 뭐 2,500포인트에 있었을 때 지금 2,2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는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서 더 힘들어지는 날들인데 좀 어려우신 부분에서 같이 좀 고통을 나누고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게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먼저 살펴보는 종목 고려산업이에요. 근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고가는 11,800원. 지금으로부터 약 2배 가까운 6,000원대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50% 정도 하락이 나온 구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적 이제 재무제표가 적자만 있는 기업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뭐 매출액 2,000억대 구간에서 뭐 1,900에서 2,000억대 꾸준하게 좀 영위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억까지 이제 5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료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테마성 이슈.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고조될 것인가 그리고 뭐 사료주가 어떻게 테마를 받아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 단기간에 이제 제가 볼 때 5,600원 정도 구간을 좀 보고 있는데 5,600원에서 5,700원 정도 구간 짧게 손절 잡고 지금 당장도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싶어서 고려산업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탑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다 지금 사료주들인데 저도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 한탑도 보면 6월 달보다는 지금 9월 달의 저점이 거의 비슷하죠. 더 낮아지는 흐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료주로 테마 엮였을 때 1,300원대부터 5,100원까지 대시세를 내면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한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1,900원에서 매수해서 5,000원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10% 내지 20% 반발 매수세 나오는 부분만 노려보자. 2,300원 정도, 2,4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세 나온다고 하면은 10% 내지 20% 정도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탑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재무에 대한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원래 적자 기업이 제일 좀 이제 안 좋잖아요. 적자만 계속 기록되고 있었다면 저도 이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이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하반기에도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한다면 영업이익 자체가 사업보고서에 흑자로 찍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금 전고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턴어라운드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탑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볼 종목이 대주산업인데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어요. 2,100원에서 5,600원까지 약 2.5배 정도, 15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은 흐름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닥 구간보다 이제 상승했던 그 폭이 반등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도 제가 캐스팅을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할 정도로 좀 이 종목 아니면은 제가 오늘 갖고 온 유레카 종목이 있었는데 이 두 종목을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근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고 시장을 이기는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료주들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물렸다고 손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필수적인 그런 기술적 분석의 대응 영역에서 현금화 해야 될 때는 또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서 최대한 좀 수익 자리 들여볼 수 있도록 한번 좀 사료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좀 시장이 저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제가 이제 그 게시판이나 종목 토론실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너무나 좀 분위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사주 때문에 묶여서 카카오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팔지도 못하고 물렸다. 뭐 이런 뉴스도 봤고 신용 미수 지금 반대매매 진짜 하루하루가 괴롭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분위기가 그만큼 공포가 끝에 와 있어요. 투매가 이제 나기 직전이고 사실 이 구간만 잘 버티면 결국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 해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 잘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수익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박동희 파트너님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는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구조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지금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간략하게 한번 보죠. 차트름이 지금 요 자리가 50만 원인데요. 최근에 지금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50만 원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50만 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의 말 그대로 대장주로서 시세를 끌고 갈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외국인 주도주 LG 에너지 솔루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발굴한 유레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한일사료입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사실 사료주 중에서도 제일 강했던 상한가가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처음에 4월 14일부터 이제 상한가의 버금가는 27% 가까운 상승 나왔고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상한가가 나오면서요. 당시 주가가 3,000원 선에서 15,000원까지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주산업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종목이 더 여러분들께 시청자님들께 수익을 더 크게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한일사료가 그래도 대장주였었기 때문에 사료주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한일사료가 가장 큰 매수세가 몰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한일사료 가지고 왔고요. 지금 구간에서 당장 매수하기도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뭐 5일선 내지 11선 보면서 대응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손절가 안 잡고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서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흐름이 아니잖아요. 전쟁 고조감이 있을 때, 위기 고조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한일사료 한번 이제 또 살펴보려고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도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이나 목표가 궁금하시면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레카 종목 2개 발굴이 잘 됐는데요. 자, 오늘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백승화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박동기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박동기 파트너님, 백승화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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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